예,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오늘 일단 이제 뭐 3일 전에 저번 주 토요일 날에 지방직 공무원이 실시가 됐죠. 뭐 총평을 일단 내려드리자면 문제 난이도는 역시나 중간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명확해진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2020년 혹은 2021년 정도부터 이제 공무원 시험 자체가 전문 직렬이죠. 즉 행정학, 행정법, 세법 등등의 각각 직렬에 맞는 전문 과목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공통 과목에 해당되는 영어, 국어, 한국사는 톤다운을 시키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는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사 시험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컷이 조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안정권이라고 하는 게 85에서 90점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질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 않았던 시험이다라고 총평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해설을 한번 1번 문제부터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면 자, 1번 문제는 자, 주먹도끼가 등장을 하죠. 주먹도끼가 등장하는 시기는 구석기죠. 구석기 시대고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신석기. 그리고 4번에 도랑이나 목책을 폈다라는 거는 주변 지역을 경계했다라는 얘기가 되고 정복전쟁이 시작됐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4번은 청동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개경으로 환도를 반대했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몽골과 고려 정부가 방화를 맺고 이제 항복하였는데 그걸 반대했던 바로 삼별초가 됩니다. 삼별초 정답은 3번입니다. 삼별초 같은 경우는 무신 집권자였던 최우가 만든 사병 조직이고요. 자, 야별초에서 시작돼서 삼별초의 핵심적인 군대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이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나중에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항전을 하게 되죠.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은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조선 후기 5군영 중에 첫 번째로 만들어진 훈련 도감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이거는 별무반입니다. 자, 근데 별무반의 그 구성 자체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에요. 여기에 방금 얘기했었던 요걸 조금 조심해 줘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삼별초가 좌 좌우별초 우별초 플러스 신의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할 거는 여기 있는 신의군이라는 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함정을 파는 경우가 많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신을군은 별무반에 해당되지 않다라는 점, 항마군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4번의 양계 지역에 있었던 군대는 주진군이죠. 주진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문제. 3번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글인데 중략 뒤에 요거 저들은 비록 외인이나 실은 양적입니다. 왜 양일체론을 주장했던 바로 최익현입니다. 최익현 같은 경우는 이제 외양일체론으로 해서 그 개항 반대 운동, 즉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에 대한 체결 반대를 했었던 대표적인 분이죠. 나중에 을사의병장으로도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제 나머지 인물들 조금 얘기하면 박규수 같은 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박규수 같은 분은 이제 박규수는 삼정이정청을 건의했던 임슬농민봉기 당시에 안핵사로 파견된 경험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미양요 때 신미양요가 아니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걸 침몰시켰던 당시 평안감사가 박규수가 되죠. 이 박규수 이분은 또 통상개국론자이기도 하고요. 통상개국론자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개화파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이제 김홍집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김홍집. 자, 김홍집 같은 경우는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가서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던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3차 을미개혁 전부 다 참여했던 분이고 그리고 1차 가보개혁의 핵심인 군국기무처 총재를 맡았던 분이기도 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김윤식에 대해서 설명하면 김윤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영선사, 청에 파견된 영선사의 책임자이기도 했고요.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정도로 조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서재필이 지원을 받아 만든 신문. 자, 영문판이 있었던 이 신문은 바로 독립신문입니다. 자, 독립신문을 기억하실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독립협회랑 대한제국을 많이 얘기하는데 대한제국이 선포되기 전에 독립신문이 만들어지고 독립협회가 조직이 돼요. 즉,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대한제국 정부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조선 정부의 지원을 받은 거지 대한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편찬된 신문은 아니다. 대한제국보다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국신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조금씩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제국신문 같은 경우는 자, 제국신문은 이종일이라는 분이 만들었고 순 한글 신문이며 부녀자를 고독층으로 해서 만들어진 신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성순보, 한성순보 최초의 신문이자 순한문 10일에 한 부씩 나왔던 신문이에요. 자, 여기서 일단 보면은 그 한성순보라는 것 자체가 순자가 10을 뜻해요. 10. 그렇기 때문에 10일에 한 번씩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황성신문은 복합문 혼용체 신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을사조약에 항거했던 논설 시일야 방성대곡을 썼던 신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 그 여권통문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권선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찬양회라는 단체가 여권통문을 실었던 신문도 황성신문이 됩니다. 이 정도 포인트를 잘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백제에서는 근초광 시기의 서기, 신라는 진흥왕 시기의 국사. 자, 이거는 이제 뭐 저한테 수업 받으셨던 분들은 다 조금 캐치가 가능했을 텐데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역사서는 왕실 중심으로 편찬이 되고 그러려면 왕권이 굉장히 강했을 때 편찬되어야 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전성기 때 만들어진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렇게 되면 백제전성기 근초고왕, 신라전성기 진흥왕 때 만들어져야 한다 라고 연결시켜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일단 가는 근초고왕, 나는 진흥왕이 됩니다. 정답으로 보면 3번이 되겠죠. 자, 국호를 남부여로 고친 거는 백제 성왕.
동진으로부터 불교 받아들인 건 침류왕이 되고요. 4번에 병부를 처음 설치한 거는 신라의 거풍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 자, 6번 같은 경우는 일단 1번입니다. 이 사택지적비 같은 경우는 영토학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 사택지적비는 사택이라고 하는 백제의 대표적인 8대 백제 귀족 중에 한 명인데 이 백제 귀족이 남긴 비석이고 고교와 관련된 특징을 갖고 있는 문구도 적혀져 있는 또 사륙 변려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한학이 백제에도 들어와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비석입니다. 즉 사륙 변련체의 한학 그리고 도교와 관련된 문구도 적혀져 있는 대표적인 신문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자, 곽재우는 우리가 잘 아는 홍의 장군으로 의령에서 활동했던 임진왜란의 의병장이죠. 자, 요것만 알아도 이렇게 해서 체크가 되겠죠. 그리고 4번은 뭐 너무 이제 뭐 곽재우의 이분에게만 설명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여기서 조금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가 빠져야 돼요. 3번이죠. 행주대첩, 즉 행주산성 전투는 권율 장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워낙에 유명해서 곽재우라는 분에 대해서 몰라도 요 문제의 취지 자체는 곽재우에 대해서 묻는다기보다는 행주산성에서 활약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고요. 권율 장군에 해당됩니다. 3번은. 자, 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국채 1,3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일명 국채보상운동이고요. 국채보상운동은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서나 모든 한국사 선생님들이 강조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역사 문제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에 조금 지역이 특징적으로 강조되는 게 있으면 그 사건에서 그 지역을 조금 같이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지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지. 지역사를 따로 공부하는 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공부법인데 이 국채보상운동은 항상 강조되는 게 대구에서 서상돈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암기 팁이 될 수가 있는데 07이 기억하고 치읓으로 되죠. 07년도. 국채도 이렇게 발음이 되죠. 기억 치읓. 그래서 07년도 국채보상운동 기억 치읓. 이렇게 하면 조금 연도도 암기하시긴 조금 편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1번은 형평운동 일제강점기, 2번은 물산 장려운동 일제강점기, 뭐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1930, 40년경에 대신교 쪽에서 실시했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9번 한번 보도록 하죠. 9번. 자, 과거제도에 대한 주관사는 예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야 되고 10년시는 3년마다 된 거니까 4번이 됩니다. 이제 그건 아셔야 되는 게 10년이라는 의미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10년시보다 3년시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뭐 본인이 편하게 조금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알성시, 증광시는 비정기 시험이기 때문에 따로 딱히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원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정기시험인 식년시는 3년에 한 번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번 문제. 다음 원칙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자, 일단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핵심이죠. 좌우합작으로. 좌우합작위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위원회고 이 뒤에 있었던 걸로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항상 요거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은 핵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해방을 하죠. 해방하고 나서 그해 12월 달 1945년 12월 달에 12월에 신탁 통치가 결정되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있죠. 여기서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되고
이 신사 통치로 인한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번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 세 번째로 올 수 있는 게 이게 무기한 휴회가 되죠.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그래서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하죠.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이걸 반대해서 있었던 게 좌우합작위원회고요. 김규식 선생과 여운형 선생이 주축이 됐고, 그 뒤에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죠. 근데 이것도 역시나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시켜 버리죠. 그래서 유엔에선 결정을 합니다. 총선거를 결정하죠. 총선거를 결정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거 감시를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소련의 거부로 평양 입국이 거부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남한만, 즉 선거 가능 지역만 선거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김국, 김규식, 조소왕 등의 분들이 평양으로 남북 협상을 하러 떠나게 되죠. 통일 정부를 하기 위해서. 이게 남북 연석회의라고도 불리게 되죠. 자, 하지만 이건 특별히 이제 성사되진 못했고 결국에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만 실시가 돼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게 되고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이 선출되는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죠. 이 과정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이제 보이는 대로 이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여기 뒤에 보이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좌우합작위원회 이전에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 10단계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고요. 나머지 보면 3.15 부정선거에 대항한 거는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이 하야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반민족행위 처벌법 같은 경우도 역시나 그 재헌국회, 즉 헌법을 제정한 재헌국회가 정부 수립 이후에 했었던 법령이고요. 이것도 방금 얘기했듯이 재헌국회가 이제 대통령을 선출한 거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꼭 기억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은 그 과정의 흐름을 묻는 문제가 99% 이상 출제가 돼요.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다 라고 항상 강조점을 드렸던 문제가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1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징크 여기 보이는 화엄종 여기 보면 이제 해동 천태종이 핵심이죠. 의천태종 대각국사 의천태종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대각국사 의천에 해당이 되고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교리 공부와 수행을 같이 할 것을 주장한 거 이게 교관겸수가 되죠. 의천이 주장했던 교관겸수에 대한 설명이 1번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번에 참선과 독경 요거에 해당되는 거는 노동에도 힘쓰자는 결사 제창한 거는 이게 수선사 결사입니다. 즉 정예 결사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백악국사 의천이 아닌 보조국사 진울. 예, 2번은 보조국사 진울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해동고승전은 각훈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각훈. 각훈이라고 하는 스님이고 고려시대 무신집권기 때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4번의 백년사는 원묘국사 요새에 해당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자, 11번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번. 자, 임진왜란은 선조 때
병자호란은 인조 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 있는 걸로 옳지 않은 거니까 일단 여기 보면은 인조 반정이 발생해서 인조가 왕이 됐겠죠.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은 될 수 없어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2번도 맞습니다. 영창대군은 선조의 아들이자 이 중간 사이의 왕이었던 광해군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제 광해군이 영모에 휘말렸던 영창대군을 유배 보냈는데 유배지에서 영창대군이 사망하게 되죠. 광해군 때 있었던 일이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고요. 강옥립은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광해군의 중리배교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명나라가 이제 광해군에게 소금을 칠 때니 군사 지원 요청을 해왔는데 이때 강옥립을 이제 원수로 해서 파견을 해요. 근데 이 강옥립에게 명령을 몰래 내리죠. 적당히 싸우다 후금에 항복해라. 즉 조선 군대의 희생을 최소화할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기억 키읔, 강홍립의 기억 키읔 같이 좀 기억해 주시고 강홍립은 광해군의 중리배교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얘도 결국 정답은 될 수 없어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간 거는 병자호란의 결과물이죠. 즉 병자호란 이후에 소현세자와 다음에 왕이 되는 효종인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갔고 나중에 귀국을 하게 되죠. 이 4번이 이 이후의 상황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강화도에 대한 여행 정답은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자, 여기서 하나씩 보면 외교장각은 관련된 거는 이제 외교장각 자체가 강화도에 있고요. 프랑스 병인양요가 쳐들어온 병인양요가 쳐들어온 게 아니죠. 프랑스가 쳐들어온 병인양요 때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해 간 적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고려궁지라는 건 왜 고려궁지가 여기 남아 있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고려 역사를 상기해 보면 그 강화도를 피난 간 적이 있죠. 몽골이 침략했을 때. 그래서 그 몽골 침략했을 때 강화도에서 30여 년간 머물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려궁이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려궁지가 남아 있는 거는 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모황전가도 맞죠. 고인돌은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이 유네스코에 되어져 있기도 하고 규모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게 많아요. 그래서 강화고인돌 굉장히 유명하고 고인돌은 청동기 문화니까 맞죠. 광성보 전투 역시도 강화도에 있었던 신미양요. 예, 맞죠. 어제현 장군이 전사했던. 자, 나머지 그래서 이게 틀린 건데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지역이라고 한다면 백산, 그리고 이제 전주, 전라도 전주죠. 전주성 점령했던 전주. 그리고 이제 그 2차 동학농민운동 때 북적과 남접이 결집했던 논산, 충청도 논산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 2차 동학농민운동 때 서울로 진격하는 과정에 있었던 공주 우금치 전투, 충청도 공주. 즉 백산, 전주, 논산, 공주 정도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지역이겠죠. 요거는 그것만 알아도 강화도와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게 동학농민운동 나오면 딱 찍고 넘어갈 수 있는 1초컷짜리 문제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답은 바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붕당 정치 흐름 잘 기억하세요. 선조 때 이조전락 문제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죠. 그러다가 이제 정여림 모욕 사건과 서인 정철의 광해군 세자 건조 사건으로 인한 처벌 때문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임진왜란 전에 서인, 남인, 북인으로 되어져 있다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광해군 때 북인 정권이 들어서죠. 그러면서 서인하고 남인은 이제 정권에서 배제된 채 북인 정권으로 가다가 인조가 인조 반정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서인이 주도하죠. 그래서 인조 때는
북인은 이미 소멸했고요. 광해군이 폐위당할 때. 인조 때는 서인이 정권을 잡고 남인이 공존하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3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라서 3번이 정답이 돼요. 서인이 정권을 독점하게 되죠. 이렇게 서인 주도로 가다가 숙종 때 황국정치 거치면서 노론소론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서인이 보이게 되죠. 네,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15번 세종 때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3번입니다.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대왕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총통등록이라고 하는 그 화약무기 만드는 책이 발간이 되죠. 근데 이 화통도감이 역시나 화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화통도감은 고려 우왕 때 최무선의 건의로 만들어졌던 거죠. 최무선의 건의로 만들어졌던 거고 여기서 화포가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왜구를 물리쳤던 진포대첩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화통도감 자체는 고려시대 우왕 때 있었던 사실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최무선과 함께 진포대첩까지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자, 여기서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그리고 기회주의를 부인한다. 자, 요거는 제가 한번 적어 드릴 텐데, 1920년대 일본이 민족 분열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친일파 양성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도평의회, 보면협의회 같은 게 만들어져요. 이러면서 여기에 소속된, 즉 도평의회랑 보면협의회에 조선인들을 참여시켜서 그들의 의견을 행정에 참고해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조선인들이 이것 때문에 자치론자들이 형성이 돼요. 즉, 이 자치론은 근데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의 일제강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조선인의 자치를 이루자. 그거는 일본의 일제강점을 인정한 형성이기 때문에 독립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치론의 한계는 일제강점기를 인정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사회주의 계열에서 크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비판하냐면 쟤네들은 일제와 타협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즉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가 즉 타협적 민족주의를 자치론과 똑같은 말이 되고요. 자치론자들은 신간회가 비판했던 기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형성이 되냐면 신간회 자체가 이제 비타협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결합해서 만든 일종의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형성해서 만든 게 신간회가 되죠. 즉 저기서 말하는 기회주의는 자치론을 내세웠던 타협적 민족주의자를 얘기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신간회가 되고요. 신간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원은 4번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자, 요것도 이제 요 틀에서 좀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 일어나죠. 이 60만세 운동은 부선학생 과학연구회라고 하는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가 시작을 해서 민족주의 계열이 참여하는 형태로 확산이 된 만세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합칠까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사회주의랑 민족주의가 분열될 게 아니라 힘을 합쳐서 한번 뭐라도 해볼까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정우회라는 사회주의 단체가 선언을 하죠. 우리는 기타역과는 손을 잡겠다. 즉 타락하지 않는 선에서 있었던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겠다. 그래서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는 60만세 운동 자체가 신간회가 지원해주거나 이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60만세 운동 때문에 분위기가 민족유일당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정우회 선언을 거쳐서 신간회가 조직된 거기 때문에 신간회는 60만세 운동을 사전에 계획한다거나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시기상 맞지가 않게 되고요. 신간회가 이제 진상조사단 파견해서 지원해 준 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신간회가 농민운동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농민운동으로 가장 유명한 게 1923년 암태도 소작쟁이에요. 이거는 다른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신간회가 만들어진 건 1927년입니다. 신간회가 노동농민운동을 많이 지원해줬지만 역시나 암태도 소작쟁이도 지원해줄 수는 없어요. 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소작률을 인하하는 데 성공했던 대표적인 농민운동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원을 받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신간회가 지원해줬다. 라고 속임수가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데 암태도 소작쟁이는 전혀 신간회가 지원해줘서 없습니다. 왜냐면 23년이니까 신간은 27년이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 시험을 모의고사처럼 보시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 신간의 이 흐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되니까. 네, 이 정도로 한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번의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23년이라서 역시 신간회와 관련이 없고요. 8일 강화회의에 대표 파견한 건 임시정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번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동명왕이 신의한 일을 많이 한다. 동명왕편. 이건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이규보입니다. 이규보. 자, 이규보가 되고 자, 정답은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보죠. 사실의 기록보다 평가를 강조한 강목체 사설을 편찬하였다. 1번은 아닙니다. 강목체 사서는 이 동명왕편은 강목체 사서가 아니라 역사 서사시예요. 정답을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거 정답이 2번이라고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자 1번에 강목체 사서로서 최초로 등장하는 거는 원간석기 때 민지라는 인물이 썼던 자 한마디로 충수광 때 민지라는 인물이 썼던 본조 편령 강목이 강목체 사서로 쓴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될 수 없냐면 이규보는 무신집권기 때 활약했던 인물이에요. 이규보는. 그렇기 때문에 원간석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강목체 사서와 이규보는 관련이 없고요. 정답 2번이 되고 자 장군 신화와 전설 등 정답은 이제 보면은 장군 신화와 전설 등 민간에서 전승되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록하였다. 그리고 4번에 김보식의 삼국사기는 동명왕의 신의한 사적이 생략되었다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4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이게 4번이 되는 이유는 간단한 게 다시 한 번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거는 동명왕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렬왕 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책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입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 자, 여기서 말하는 동명왕은 주몽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고구려의 건국서사에만 한정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충렬왕 때까지의 그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신집권기 때 인물이기 때문에 충렬왕 때까지 있었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충렬왕과 관련된 얘기가 이규보와는 나올 수가 없고요. 3번 단군신화도 아닙니다. 단군신화. 자, 여기서는 왜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단군신화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단군신화가 들어가 있는 책 두 개는 삼국유사나 제왕운기가 될 텐데
이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이 쓴 거고요.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 그다음에 제왕운기는 이승휴가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조금 설명을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는 죄송하고요.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이것과 전부 다 관련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18번 문제. 1910년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10년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 정답은 3번이 되죠. 독립물군부 1912년도에 만들어진 항일 조직입니다. 자, 조선 독립동맹은 1940년대에 만들어진 거고요. 참정신의 3부는 1923년부터 25년까지 형성된 게 되고요. 만주 지역에. 조선혁명군은 1931년경부터 34년경까지 그 한중연합작전을 실시했던 군대예요. 193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정답은 3번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장은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 세계사적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과정을 거쳐왔다. 자, 이거는 백남운이고요. 1900 이제 20, 30년대에 있었던 일본이 제시했던 정체성론을 반박했던 분입니다. 자, 일본의 정체성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면 정체성론은 조선의 역사는 사회 발전적인 측면은 고대 사회였던 9에서 10세기경에 멈춰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일본 식민사관 중에 하나였던 정체성론인데 이거를 반박했던 분이 백남운이고 여기서 설명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설명은 정답은 3번입니다. 유물사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인 발전적인 측면을 조선사회경제사 그리고 조선봉건사회경제사라는 책으로 발간하셨던 분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번에 국혼을 강조했던 인물은 박은식 그리고 2번 조선의 어를 강조했던 분은 정인보 4번에 진단학회 조작했던 사람은 2명입니다. 이병도, 손진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도, 손진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20번 현대사가 한 문제가 딱 나왔네요. 현대사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어서 현대사의 힘을 많이 빼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시나 이번에도 그런 전략을 조금 썼다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제가 예측했었던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조금 정부 성향을 따라가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입니다. 즉 정부가 지금 북한과에 대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성향의 정부기 때문에 나온다면은 현대사에서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면은 북한의 도발이나 한국전쟁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국전쟁이 딱 나왔네요. 자, 일단 6.25 전쟁에 대해서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거. 자, 인천 상륙작전 굉장히 유명하니까 맞고요. 그리고 발췌개헌 1952년 전쟁 중에 개헌이 있었던 게 되죠. 그래서 정답 2번도 맞는 얘기가 되고요. 예, 방공포도 석방 사건도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3번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휴전협정을 하는데 그 포로 관련 문제 때문에 굉장히 휴전회담이 길게 이어져요. 이승만 당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진 통일을 염원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로가 지금 포로 문제 때문에 협정이 지연되는 걸 알고 지연되는 이유, 즉 협정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포로들을 내가 강제 석방하면은 의제 자체가 깨지니까 전쟁이 다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시 이승만이 미국과 협의도 없이 거제도에 있었던
항공포로를 석방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전쟁 중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될 텐데 에치슨 선언. 에치슨 선언은 일명 에치슨 라인이 형성된 선언인데요. 미국이 방어하는 극동방위선에서 한반도가 제외된다고 발표했던 대표적인 선언입니다. 이게 6.25 전쟁의 배경이 되죠. 즉, 6.25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 1월 달에 에치슨 선언이 있었고, 에치슨 라인으로 인해서 한반도가 제외된다고 판단한 북한이 소련의 승인을 거쳐서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문제에 대한 그 해설을 좀 맞춰봤는데, 아까 17번 문제에서 제가 잠깐 설명 오류가 초반에 있었던 건 굉장히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일단 문제적인 전체 스타일은 현대사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현대사를 조금 힘 죽여서 문제 푸셨던 분들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제강점기 문제도 굉장히 어렵지 않았어요. 이 굉장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왔던 문제고 10년대, 20년대, 30년대 구분만 잘하셨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어쨌든 요런 문제 스타일로 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모두 다 조금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요 정도 문제는 요 정도로 체크를 하고요. 해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